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김중혁입니다. 네, 영화당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주제는 저희가 한번 여름 생각하면서 어린 날의 여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여름의 추억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여름이 실종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보통 휴가 못 가신 분들도 많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 어떤 해보다 더 기억나는 여름일 것 같아요. 보통 여름 하면 이제 늘 휴가 가고 놀고 이런 걸 기억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에 있기만 하거나 일만 하거나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더욱더 특별한 여름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 보시면서 여름의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름이라는 게 이제 청춘이 주인공일 때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이가 주인공일 때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계절적으로 여름이고 어린아이가 주인공이다라고 한다면 흔히 성장 영화적으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런 영화 두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계절에 비교하잖아요. 근데 봄은 파릇파릇하게 막 뛰어나오는 어떤 생명력의 계절이라면 여름이야말로 모든 것들 벗어던진 채 뛰어드는 어떤 삶이나 바다나 어떤 곳을 뛰어드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청소년, 아이들에 어울리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른이 되면 여름이 된다고 해서 휴가라고 해봤자 뭐 짧게는 3, 4일, 길어봤자 한두 주인데 아이 때는 또 방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방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이지만 학생이 아닐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배경이 되는 경우에서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다루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유럽에서 날아온 두 편의 굉장히 풋풋하고 좋은 영화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테스와 보낸 여름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한편은 톰보이죠. 톰보이죠. 네, 아시는군요. 네, 그럼요. Hoe moest dat dan niet voelen als ik later echt alleen overblijf? Want ik ben de jongste. Dus iedereen gaat eerder dood dan ik. 가족들과 섬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샘. Ik moest mezelf trainen om alleen te zijn. 늘 엉뚱한 그는 혼자가 될 것에 대비해서 외로움 적응 훈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테스를 만나면서 큰 차질이 생기게 되죠. Hey, Hoi. kan je salsa dansen? Nee, Perfect. Dan gaan we het samen leren. Tess. Sam. En zo ontmoette ik Tess. Mensen vonden mij vaak raar, maar dit meisje was nog veel raarder. 그런데 어쩐지 자신의 민박집에 묵고 있는 중년 남성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테스. Hoi. 어이! Ga je mee picknicken? Ik weet een hele mooie picknickplek op het strand. We willen eigenlijk heel graag even met z'n tweeën naar het strand. Ja, sorry. Was deze picknick wel voor mij? Eens snapte ik waarom Tess al die tijd zo raar deed. Ze was verliefd op heel iemand anders. 서운함과 실망감을 드러내는 샘에게 테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Sam, Hugo is mijn vader. 존재조차 몰랐던 아빠의 흔적을 찾아낸 건 엄마의 오래된 여행 수첩. Hier heeft ze mijn vader ontmoet. En ze hebben samen een maand door Argentinië gereisd. 테스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빠 휘호를 엄마 몰래 이 섬에 초대한 것이었죠. Ik ben Tess. Welkom op de Schelling. Waarom had je het u gewoon niet gewoon verteld? Wat nou als hij super stom is? Als hij het eenmaal weet, dan kan ik ook niet meer terug. Nood breekt wet, zeggen mensen wel eens. Mijn alleenheidstraining moest maar een dagje wachten. 결국 샘은 외로움 적응 훈련을 잠시 미룬 채 테스의 비밀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과연 샘의 특별한 여름 휴가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아픔을 딛고 한 뼘씩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테스와 보낸 여름.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테스와 보낸 여름입니다. 네덜란드 영화지 않습니까? 네. 영화가 근데 사실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무거운 주제예요. 주제만 따지면. 엄청 무겁죠. 그렇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자신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버리고 떠난 아버지 얘기도 있게 되고 가족들이 떠나고 혼자 남게 되는 것을 상상하는 어떤 소년의 외로움이 있고 사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 그런 기운이 거의 없이 너무 밝게 풀었어요. 영화 시작하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가 마치 자신의 관처럼 모래를 파놓은 다음에 거기 누워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부감 장면이 나오는데 떠올랐어요, 영화가. 뭐가? 보이후드가.
아, 거기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 이거 소년에 대한 재미있는 영화겠다라고 생각을. 거기서도 첫 장면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이우드하고도 이제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첫 장면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아이가 관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데 관처럼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일단 혼자 남겨진 자기 자신 혹은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이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네. 거기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연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동작을 취하는데 이 명확하게 서로 대비가 이루고 있죠. 이 아이는 지금 누워서 사실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서 어떤 뭐 미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랑일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하늘의 연을 잡으려고 무망하게 손을 뻗는데 네. 연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화 속에서 대립항을 이루고 있는 삶의 어떤 자유로움이나 환희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 걸 첫 장면부터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자 이제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쌤이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Jor, denk je dat de allerlaatste dinosaurus wist dat hij de laatste was toen hij doodging? Denk je dat de laatste dinosaurus het erg vond toen hij doodging? 왜 하필 공룡일까? 네. 물론 이제 아주 거대한 죽음을 멸망을 맞이했던 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공룡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거대한 네. 존재이기도 하지만 곧 멸종할 슬픈 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종이 아니라 공룡에 자기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제 은유가 되는 것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공룡에 비유하는데 영화 속에서 사실은 공룡에 비유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바로 이제 휘호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이건 스포일러는 아니죠. 왜냐하면 영화의 전반부에 나오니까. 테스라는 소녀를 만나게 돼서 이제 풋풋한 어떤 아이들의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친해지고 나서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라고 말을 하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라고 말을 해요. 테스가 처음에는. Oké. En je vader? Mijn vader is dood. Oh. Door een vulkaanuitbarsting. Hij ging dood voor ik geboren werd. 공룡이 어떻게 멸종됐나에 대한 수많은 과학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유력한 중에 하나가 화산재 때문에 멸망됐다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유력한 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버지를 네. 공룡에 비유하는 거죠. 엄마가 아마 이런 얘기 해줬겠죠. 아빠는 화산 폭발로 죽었어. 너는 공룡의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농담처럼 말을 하실 하는 수도 것처럼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수많은 자연재해 중에 화산 폭발로 죽었다는 거와 공룡의 멸종을 겹치면서 그렇죠. 재밌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바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 입장에서 본다면 샘하고 그다음 휘호가 겹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테스 입장에서 보면 그 섬에 찾아온 두 사람의 남자가 있는데 물론 한 사람은 이제 아버지고 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자기 앞에 나타났거든요. Dus je vader is niet omgekomen door een vulkaanuitbarsting? Nee. Ook niet verdwaald in de Amazone of opgegeten door een haai. Ja, je moet toch wat verzinnen als je niet weet wie of waar je vader is. 테스는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의 어떤 기호 같은 걸 안 다음에 초대 메일을 사실상 네. 말하자면 떡밥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공짜 쿠폰을 줘서. 말은 여행 상품에 상품된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럼 뭐 가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Herzlichen Glückwunsch zum Tollepreis.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테스한테 벌어지는 일은 두 사람 얘기가 겹치는데 겹치게 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공룡도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는 재밌는 사실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뭔가 바퀴벌레에 관한 얘기예요. Wist je dat een kakkerlak 9 dagen in leven kan blijven zonder zijn hoofd? Nee? Na die 9 dagen gaat hij dood van de honger. Nee, dat wist ik niet.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머리가 제거된 바퀴벌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Doe je mee? 그 머리는 누굴까? 머리는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없이 혼자 남은 상태에서 사실상 죽어가는 자기 스스로를 상상하면서 이 외로움 적응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얼핏 생각하면 이 외로움 적응 훈련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 대한 염세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혼자만 있는 걸 좋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영화를 보면 사실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막내니까 다 먼저 떠날 것 같거든요. 그걸 못 참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미리미리 이 괴로움을 연습해야지라고 해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네. 4, 3, 2, 1. Dit was nou zo'n moeilijk moment. Maar ik moest doorzetten. 또 제가 막내여서 이런 심정을 너무 잘 아는데요. 네. 내가 잘하면 저 사람들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이상한 불안함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느낀 쌤이
자신이 막내니까 제일 오래 살 줄 알고 얘야 세상 그렇지 않단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보여주잖아요. 영화에서 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막내라는 그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내이고 공룡처럼 자기는 마지막에 언젠가는 멸종될 거라는 그 죽음에 대한 예감 같은 게 샘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감정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건 명약관화하다. 반드시 온다. 네. 그리고 차례대로 온다. 그리고 나는 막내이다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이고 자기는 마지막에 남겨질 거다라고 하는데 후반부에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위기를 겪죠. 네, 그 위기가 만약에 잘못됐더라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핏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게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사실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래 죽음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어. 그렇지만 죽음이 있다고 해서 죽음 이후를 연습하는 것보다는 죽음이 있기 전에 우리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라는 식으로. 여기 글이 나온다니까. 예, 예. 제가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왔잖아요. 색인 거 아니야? 아까 까르페 디엠. 이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몸에다 문신처럼 이렇게 깜짝 달고 놀랐어요. 왔습니다. 네, 저희 코디가 이 정도의 센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몰라주면 안 돼요? 네, 여기 까르페 디엠이라고도 써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테스와 보낸 여름의 주제는 어떻게 본다면 죽은 시인의 사회하고 주제가 같아요. 네. 아버지가 계속 노래를 하는데 게임을 할 때도 그 노래를 하고 혼자 요리를 할 때도 그 노래를 하는데 Alsof het nooit echt af is. Leef. Pak alles wat je kan. Leef. Alsof het je laatste dag is. 살아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꽉 잡아라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까르페 디엠이고 시스터 데이라는 그 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가장 반복되는 중요한 대사잖아요. 먼 훗날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맞아요. 이야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Misschien is het wel beter als je je vader gewoon niet leert kennen. Ik bedoel, dat scheelt weer een begrafenis. Straks wen je helemaal aan Hugo en dan gaat hij dood. Serieus? Sorry hoor, Sam, maar jij bent dus wel gek. Met je alleenheidstraining. Ik kom wel op je begrafenis. 말하자면 사람과 만나서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이 누군가를 안 만나려고 하는 심정과 같은 거예요. 네. 하지만 상처를 받더라도 만나는 게 중요하다. 현재를 잡아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테스와 이 샘의 관계, 어떤 그 사람의 지향성이 서로 반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샘 입장에선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언젠간 헤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미리 분리되어 있으려는 상상을 하죠. 네. 근데 테스는 정반대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다가 자기의 노력으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냈는데 아버지는 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자기 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Hoi, Ga je mee picknicken? we gaan naar het strand. Oh, goed idee. Ik wist een hele mooie picknickplek op het strand. 한 명은 분리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한 명은 그 가족과의 결합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소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시계입니다. 시계를 늘 차고 있고 자기의 시간을 늘 봐요. 샘에게는 현재가 되게 중요해지는 순간인 거죠. 네. 근데 이 테스는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 연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게 테스의 본능이고 네. 삶에 대한 집착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시계와 이 핸드폰이야말로 그들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샘이 망원경을 들고 있잖아요. 망원경을 들고 있다는 건 멀리서 계속 누군가를 관찰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본능 같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소품을 참 잘 쓰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전체를 보면 영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이제 초반에 진료소에 가면 진료소 벽에 딱 이게 주제하고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답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샘이 테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사과를 안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데 네. Ja, ik zeg nooit sorry. Hoezo niet? Mijn moeder vindt dat vrouwen al veel te vaak sorry zeggen. Ze maken zichzelf zo klein. En het was niet mijn bedoeling. Zeg je dat wel eens? Dat lijkt veel te veel op sorry. 똑같은 얘기를 이제 반복을 하는데 자신이 파놓은 그 모래사장에 형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든요. Wat, waar? Hier? Oh, kutkel gegaan. Misschien had jij beter uit je doppen moeten Jongens, kijken. geen ruzie maken nou, alsjeblieft. 그럴 때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샘이 형한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Nog sorry voor je been en de kuil en zo.
Die is oké.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를 잡기 위해서는 사과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한 다음에 재밌게 놀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이 형과 재밌게 노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샘한테는 사과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보편적인 메시지로 끌어낼 수 있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영화의 상황 속으로 좀 더 좁게 들어가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영화의 초반부 상황을 우리는 이제 테스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전반부로 모르잖아요. 그렇게 관객 입장에서 본다 보면 테스가 너무 엉뚱하고 예의가 없는 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멀리 있는 데까지 처음 만난 애를 데리고 갔는데 Ik voel dat ik even alleen moet zijn. 중간에 걔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버려? 아주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악수를 청하는데 손을 전혀 잡지 않고 열쇠만 주고 뛰어나가버려? 너무 버릇이 없잖아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얘는 그날 자기 아빠를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주인공인 샘이 겪는 건 아무런 이유조차 주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떠나가 버린 가족 때문에 느껴지는 혼자 남음의 아픔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로 사실은 테스가 그동안 겪어왔던 아픔인 것이고 자기는 단순히 그냥 혼자 외로움을 적응 훈련을 하면 견딜 수 있는 거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큰 그런 고통이었던 거죠.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여름 방학 동안 펼쳐지고 휴가지에서 펼쳐지는 일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고요. 휴가지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근원을 찾으려고도 하고 마음껏 어딘가 뛰어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휴가지의 여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에 중요한 동력은 거짓말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테스도 거짓말을 하고 샘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짓말들을. 그 거짓말을 통해서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거짓말을 좀 허용해도 된다라는 저한테는 그런 교훈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나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근데 영화에서 이제 또 설정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영화 속에서 다치거나 아픈 사람은 사실 엄마의 편도통 정도를 제외하면 다 남자예요. 하다못해 그 테스의 엄마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쌀 아저씨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아프지 않은데 아픔을 위장할 정도고요. 형은 다리가 부러지고요. 피오도 손을 다치죠. 그렇죠. 피오도 손을 크게 다치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화에서 이제 보면 약간 그런 걸 코믹한 대사로도 표현하는데 사실은 극 중에 등장하는 사실은 여성 캐릭터들은 이 영화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예를 들면 사실은 테스의 엄마는 비련의 여인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막 떠난 남자를 굉장히 아프게 기억한다던가. 제일 밝아요, 영화에서. 근데 영화에서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대범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인상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휘호의 여자친구예요. 그 여자친구는 휘호가 자기한테 딸이 있다는 걸 알아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잠깐 당황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가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행동을 결정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Sam? Stap maar in. Wijs ons maar de weg. 이런 식으로 극 중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성격들을 묘사한 것들도 네. 흥미로운 설정. 그 장면 카메라 너무 재밌는 게 샘이 이제 그 휘호한테 당신의 딸이 누군지 아느냐 막 그 진실을 얘기하고 올 때 카메라는 네, 그 옆에. 휘호의 여자친구를 안 보여줍니다. Heb je dan 12 jaar geleden niet door Argentinië gereisd? Met Ida, de moeder van Tess. 안 보여줄 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저 여자 얼마나 지금 심정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보여주면 너무 쿨하게 가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현실 같은 게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어떤 관습적인 결말은 뭔가 하면 두 사람의 재결합이겠죠.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것은 여지를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게 모르는 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각각의 관계들이 서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마지막에 한바탕에 축제와 춤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유럽적인 것 같은 게 확실히 여러 종족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안의 가족을 만들듯이 마지막에 거대한 파티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어떤 이야기처럼 보여서 굉장히 유럽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고정관념처럼 사로잡혔던 어떤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로부터 떠나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이 영화의 최고의 장면 골라야 되는데 사실 영화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영화예요. 네. 너무너무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보고 나면 이렇게 막 기분도 좋아지고 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뭉클하게 좋아하는 장면은 밖에서 어떤 일련의 일들을 겪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신나서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가서 갑자기 앉는데
가족들끼리 백허그 할 때 이거 어떤 뭐라고 그럴까 뭉클한 순간들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 입장에서 사실은 아빠를 너무 그동안 사랑했거든요. 지금 당장 아빠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가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안으면서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장면. 아빠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뭐였죠? Ik ben zo blij dat je er bent, pap. Nou, ik ben ook heel blij dat je bent, jongen. 나도 내가 있어서 좋아. 김진혁 같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지. 나도 그렇단다. 하고 이제 아이의 말을 약간 반농담처럼 농담을 좋아하는 아버지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유머러스한 아버지 좋아요. 네. 저의 최고의 한 줄은 네.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저는 정현중 시인의 시를 약간 빌려자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을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수집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혈육을 찾기 위해 애쓰는 테스, 그리고 죽음에 집착하고 있는 현재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을 하나로 한 줄로 연결한 쌤의 어떤 마음이야말로 이 영화의 최고의 한 줄인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면 그 섬을 없애버린 게 쌤이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최고의 한 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섬과 섬도 사실은 물 밑에서 보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